제 와이프가 약대에 결국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예전 호주 인맥 영상을 살펴보면 아마 작년에 찍었던 남호주대 약대생의 인터뷰 영상에 그 영상에 인터뷰하는 분이 제 친한 지인이었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찍었던 이유가 2013년은 한국의 약대 입시의 변화에 따라서 호주의 약대 입학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올해인 2024년은 더 뜨거워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최근 호주 인맥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호주 약대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옆에서 지켜본 제 와이프도 특히 그 인터뷰 영상을 보고 관심이 있어 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약대에 지원해서 제 와이프가 남호주대 약대에 결국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요. 올해 1학년이 되어서 한두 학기를 공부하게 되면 제 와이프도 한번 인터뷰를 해서 실제로 약대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떻게 입학을 했는지도 인터뷰해 볼 생각입니다. 작년에 제가 유학원에 일했기 때문에 아내의 약대 지원을 위해서 학교 투어도 직접 갔고요. 오픈데이도 따라다니면서 지원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옆에서 직접 도왔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지원 과정을 통해서 유학생 입장에서 또는 지원자 입장에서 약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픈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약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호주 대학들은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오픈데이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참석하면요, 학교에 직접 탐방을 하고요,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의 교수님 또는 담당자가 자세하게 본인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진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션이 별도로 각각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화면은 영상에서 제 와이프가 입학을 하면서 남호주대에서 오픈데이를 했던 영상의 일부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영상들은 약대 입학의 정보 세션들도 별도로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각 과목별 어떤 과목을 배우고 어떻게 입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요. 졸업식까지의 정보와 취업 등의 방향에 대해서도 세션별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별도의 투어가 있어서요, 학교 캠퍼스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늦은 나이에 이런 오픈데이에 참석하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젊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에너지를 같이 느낄 수 있어서도 좋았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제 와이프만큼 나이가 든 분들도 간혹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젊은 분들이 많죠. 약대는 호주에 40여 개의 그냥 일반 전체 대학들 중에 10여 개의 대학만 인가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은 손으로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학교들이 여러 면에서 입학 조건, 학제, 수업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히 호주의 약대 학위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석사와 학사가 나누어져 있고요. 일부 학교들은 학사, 석사를 통합한 석사 통합 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드니대 모나시 대학이 학석사를 통합해서 5년 과정으로 진행하고요. 다른 학교들은 학사, 석사를 구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학사는 4년, 석사는 2년이지만 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인턴십 1년이 별도로 포함을 한다고 하면 약사 취득 시까지 학사 기준으로 보면 5년 정도, 석사 기준으로 보면 3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최단기 유학을 마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해서 한국으로 가서 약사 자격을 취득하려 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호주의 약사 자격을 가져야지만 한국에서도 약사의 자격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고 감안하시고 유학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한국 비전공자가 호주 약대의 석사 과정으로 입학 조건이 되어서 입학을 하게 된다면 기간적으로는 짧게 공부하고 약사가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만, 호주의 석사 과정, 학사 과정이 아니에요, 석사 과정을 취득한 그 기간만으로 한국에서 약대의 과정을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석사만 해서 약사 취득하면 호주에서는 약사로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약사로 인정받아서 약학 시험을 볼 수는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년의 기간 동안 수업, 실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실습은 병원에 있는 약국이나 커뮤니티 파마시라고 해서 동네 약국 등에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별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어떤 경우에는 루럴 에어리아나 해외에서 실습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실습 기간에 따른 거는 학년별로 4주에서 6주간 진행되고요. 별도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에 급여 없이 풀타임
풀타임으로 실습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진행하는 인턴은 정식으로 임시 약사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 1년 기간 동안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스튜던트 파마시스트라 그래서 입학을 어드미션이 난 직후에는 어떤 약국이든 약국의 스튜던트 파마시스트는 알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의 다른 영상에서 연관되어 있는 취업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특히 약대는 이 스튜던트 파마시스트 구인을 요구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약국들이 결국에 여러분 지역 약국, 거점 약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다 감안해서 아르바이트 형태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약대 입학은 내국인 입학과 유학생들의 입학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약대 입학의 경우에는 선수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대들이 휴먼 바이올로지나 아니면 케미스트리 이런 과목들을 고등학교 수준의 과목들을 선수 과목으로 이수했는지를 했는데 와이프가 지원한 나머지 대학 같은 경우도 선수 과목이 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 와이프가 예전에 화학, 물리, 생물 등을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들었던 해당 과목을 선수 과목으로 인정받아서 별도의 선수 과목을 듣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또 10년 내에 과목만 인정해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저의 아는 지인은 멜버른에 살고 있는데 현재 이 선수 과목을 수강해서 내년 정도에 들으려고 해요. 결국에 이런 복잡다단한 것들은 호주 인맥이랑 상담 받아보시면서 상담 프로세스, 입학 프로세스 상에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호주 인맥이랑 상담을 받아보시면 선수 과목뿐만 아니라 입학 가능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 선수 과목을 별도 외부에서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등을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 점수의 경우에는 간호나 의대처럼 7.0, 이치 7.0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6.0, 6.5, 7.0을 어떤 경우엔 이치, 어떤 경우에는 오버롤로 학교별로 요구 점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약대는 간호, 피지올로지, 의대 과정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입학 시 요구하는 영어 점수가 낮을지 모르지만 학업 중에 영어에 대한 수준은 그렇게 낮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전공에 대해서 대비 훨씬 더 상회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가 갖춰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어학연수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현재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와이프는 호주에 있는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업에서 요구하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주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유학을 도전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어떠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 호주 인맥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와이프가 이 얘기하면 싫어할 수 있겠는데 벌써 나이가 40대 정도 됐어요. 간혹가다 와이프와 비슷한 나이 또래 또는 더 많은 나이 또래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와이프보다 나이가 적고요. 와이프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와이프에게 후회할 거라면 그냥 도전해보고 후회하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고 일단 도전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했기 때문에 그 도전한 게 값어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도전하게 이렇게 옆에 독려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도전해보시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유학에 있습니다. 호주 인맥은요 정말 많은 약대 상담의 성공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호주 인맥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인맥의 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